안녕하세요. 샤론 코치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날 밤이죠. 네. 오늘은 우리 CNA 여성호 원장님과 독서, 글쓰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열었고요. 원장님 준비하시면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원장님한테 조금 10시에 오셔도 될 것 같네요. 10시에 오세요. 오늘 날이 굉장히 좀 이제 오늘 2월 말일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3월이고, 그럼 3월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봄이죠.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내일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또 개학을 하고, 신나죠. 오늘 시내에 잠깐 갔다 왔어요.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오늘 대규모 시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암동 갔다 오는데, 정말 왕복 5시간 걸렸습니다. 치료를 한 30분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살 짓이 아니더라고요. 할 짓이 아니다. 참나, 아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치과 치료를 받는데, 그래도 워낙 잘해주시는 곳이라서, 사실 저희 건물에도 2층에 치과가 2개나 있고, 또 22층에도 있는데, 이상하게 병원은 아는 데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들이 겸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오늘 정말 힘들었고, 그러니까 또 막 소화장애도 오고, 그래서 저녁도 제가 오늘은 그냥 스프, 남편이 또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2층에 그 중식당이 있는데, 저는 가서 그냥 매생이 스프, 그거 하나 먹고, 조금 먹고 좀 쉬었습니다. 오늘 라방하려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되게 고급진 강의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성 원장님께서, 정말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정말 입시에 많이 성공을 시키셨고, 물론 뭐 초등부터, 또 우리 아이들도 또 다니던 학원이었고, 그래서, 자, 봅시다. 인사를 걸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밴디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2월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네요. 2월 28일 마지막 밤이네요. 봄이 오긴 오나 봐요. 어서 오세요. 이선영님, 안녕하세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희 속초 왔어요. 그러세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젊은 친구들, 샤론 코치와 또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갑니다. 속초.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죠. 그래서 즐겁게 갔다 오려고요. 금요일날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IM 란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미림님, 안녕하세요. 훈서님, 하루 2번 아니고, 이전 영상도 돌려봐서 4번 뵀네요, 코치님. 요즘에 우리 샤플들이 이제, 1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또 잠깐 우리가 방학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쉬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샤론 코치 TV에 있는 영상들, 공개된 영상도 있고, 우리 또 샤플들만 보는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추천해주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이나님, 어서 오십시오. 교통체증 때문인가요? 코치님 피곤해 보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대학 강의도 준비하고, 또 여기, 지금 우리 강의도 하고,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일복이 터졌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가 와서 그래요. 릴리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알림 보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한 10분경에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미리, 화면도 정리하고, 또 여러분하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원장님 오시기 기다리고 있죠. 어서 오십시오. 차이요? 도곡동에 차이가 2개가 있어요.
1차 상가. 타워팰리스가 A, B, C, D 동까지가 1차, 네, EF가 2차, G동이 3차인데요. 1차 상가에 있는 차이도 있고요. 또 3차 상가, 3차 반트 건물에 있는 또 차이도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데요. 저는 그냥 1차 사니까 1차 차이에 자주 갑니다. 네. MS1님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유명진이 오늘 봄 날씨 같았어요. 날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투를 갖고 다녔지만, 뭐 잠깐 움직일 때는 외투 없이, 네, 괜찮았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미소님, 미사0408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BAK, 백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3월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워요. 김희덕 원장님 아드님이 태균인데, 태균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남의 아이는 왜 이렇게 빠르죠? 네. 저한테 태균이는 애기인데 초등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많이 축하해 줬습니다. 네. 참 빨라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 큰애 입학했을 때, 엄마로서도 처음 뭐 데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랬을 때 그 설레었던 감정들, 또 그때는 막 우리 아들은 또 한글을 못 쓰고, 제가 또 그런 교육 안 시킨다고, 선행학습 안 시킨다고 잘난 척 하면서 한글 못 쓰고 학교 들어갔다가 정말 저학년을 너무너무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예, 이지님, 이지0820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원피스 입었어요. 네, 이게 원피스예요. 니트 원피스고요. 제가 참 니트 원피스를 좋아해요. 예, 근데 얘는 소매 쪽이 조금, 약간, 이렇게, 뽕소매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여성스러운.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여러분들 많이 또 이 목걸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트해 봤어요. 요즘 골드가 또 워낙 유행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액세서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얘까지 막 주렁주렁하다 그러면 투마치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신학기 때, 학교 갈 때 복장 같은 거,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샤밀리들이 다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겨울방학 정말 고생하셨죠? 예, 2달. 꼬박 2달을 아이와 함께 정말 엄마들이 아이들 개학하고 나서 진짜 야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야호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들은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는 날 야호하고 동네 호프집으로 모입니다. 네, 정말 많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호프집에서 엄마들과 함께 힘들었던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야호입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볼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하루에 라방 2개나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아침에 오늘 우리 샤신배심, 샤신배심 라방에서 또 제가, 의대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느냐고 딱 힘주어 말했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 대신에, 관은 정해라. 예. 그래야지만 이게 의사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YUGDEOG, 그 다음에 JIIN님, 멋진 아들 현승이랑 거실에서 듣고 있어요. 드디어 계약입니다. 두둥. 네, 계약입니다. 네. 자, 원장님, 플러스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주님도 야호입니다. 네, 예. 드림, 네, MJ, M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김이재인이 안녕하세요. 라방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힘드셨죠? 네. 방학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와 더 친해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코칭 영상 보며 슬기롭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 샤밀리들은 저랑 함께 시간을 오래 한 분들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세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재미있게. 예,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원장님이 하셨네요. 하십시다. 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하트 날려주시고, 네. 여성 원장님 지금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눌렀습니다. 네. DNS WKS님, 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네. 이제 카메라를 좀 맞춰보세요. 네. 원장님 조명이 너무 밝아요. 네. 네, 예, 위에 전등이 안 나오니까 더 좋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대기세요? 예. 늦은 시간에. 뭐 평상시에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장님들은 또 밤 10시면 뭐 거의 초저녁이죠. 그렇죠. 예. 네. 소리가 조금 울려요, 원장님. 마이크 조정을 한번. 마이크를 이렇게 꽂으면 소리가 마이크를 꽂고 이어폰을 한번 꽂으시면 제 소리가 들리실 텐데. 제 소리 한번 들리세요? 해보세요. 너무 잘 들려요. 근데 조금 울려서. 잘 들려요. 제가 안 들려서 이걸 꽂으니까. 그러면 이어폰을 꽂아보세요. 그 핸드폰에다가. 지금 어떤 마이크예요, 원장님? 되게 좋은 마이크인데요. 근데 소리가 들리셔야 되니까. 거칠 때도 부러뜨리고 지금 완전히 생쇼를 하고. 원래 처음에 다 그러시는데 이렇게도 예.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예. 원장님 혼자서도 인스타하기 좋으시거든요. 절대 네. 혼자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근데 어떻게 괜찮아요? 소리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저는 잘 들리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 하세요. 나쁘지 예. 않아요. 근데 예. 지금 그 천정위에 있는 라이트가 세서 천정위에 있는 등 그거만 카메라에 안 비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리 한번 잡아보세요. 좀 머리가 좀 잘리니까 좀 내려가시고. 아니면 카메라를 위로 올리세요. 네, 핸드폰을. 다 그래요.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원장님 오디오 괜찮은지 여러분, 답 좀 해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금목걸이가, 네. 네. 뭐, 금이 유행이라고 아까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 금하신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아지 인형도 뭐 가방에 매달아주고 뭐 어디서 금하고 개를 바꿔야라고. 사주 보셨나 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란 대로 해야 좋은데요? 예. 그럼요. 그 화목해지는 방법이죠. 뭐 그까지가 뭐라고. 그렇죠. 워낙 또 사이 좋으시니까. 우리 이선영 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2월 강의가 1월 강의 너무 좋았다고. 원장님 강의. 연초에 뵀던. 예. 예. 우리 1월 강의 오픈했던 거. 네. 오히려 준비는 그 작년에 더 많이 했고 1월에는 그냥 인사 비슷하게 했는데 저도 다시 봤거든요. 네. 무슨 예능쇼 같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저희 그 방송에 오시면 어떻게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재밌었다. 그리고 네. 나중에는 유익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연스럽게. 좋으셨죠? 예.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 샤밀리들이 원장님 이번 강의를 우리 유료 강의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좋고 또 대치동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케미가 진짜 최고입니다. 네. 원장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이랬는데 그거는 본인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원장님 조절이 조금 지금 어려우니까. 네. 어차피 이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곳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대치동에서 일하신 지가 몇 년 차세요, 이제?
2005년 8월에 처음 왔으니까요. 음, 발음이 좀 그런데 18년 음, 차, 이제 19년 차.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곧 음. 우리 20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도 계산해 보니까 30년 차 살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뭘 존경까지 해요. 갑자기 근데 30년 전 참 부동산 가격이 스쳐 지나가면서 부동산 가격 진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제가 성경 아파트 구입할 때는 10억이 안 음, 됐었어요. 아파트 음, 값이. 예, 음. 어, 저도 초창기에 음아파트 막 보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우리가 음마라고 안 불렀어요. 똥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머머머. 아, 아, 그 예,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다가 그 예, 개포동쪽을 지났는데 되게 네, 오랜만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할아버지 농담으로 예, 개도 뭐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이라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은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막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빵 걔도 터지실 거예요. 포기한 동네가 걔도 포르쉐를 탄다. 음,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음, 대치동의 학생들의 가장 음, 큰 차이 어떤 거 음. 느끼세요? 일단 독서 양이 좀 적다. 음, 음, 그리고 조금 좀 각박해졌다. 어떤 면에서? 어, 좀 할 게 좀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아, 예, 학생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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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제가 처음 만났던 학생들이 민사고 학생들인데, 학교 네, 생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음, 본인들이 되게 학교 생활을 좀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네, 지금은 입시제도 탓일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가 좀 구분이 안 되고, 다 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 예, 맞아. 음, 사실 제가 그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거의 학원도 안 보냈고, 음, 거의 초등 때 첫 학원이 무지개 논술 아, 정도? 네, 아니면 뭐 그냥 대치 해법. 해법도 그것도 있고, 뭐 초등 한 뭐 2학년, 3학년, 3학년 넘어서 주로 음, 갔지 저학년 때 전혀 안 보냈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내려왔고, 음, 그리고 사실은 그, 뭐, 민사고든 뭐, 외대부고든 이런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 공부를 오히려 많이 했지. 예, 저도 사실 처음 만난 게 토론대회 때문에 만난 예, 거였으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은 뭐 메인 DC가 아니라 약간 스키다시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애들이 네, 정말 뭐 열정적으로 토론 준비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런 수업도 있구나, 대치동에. 근데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내신이나 뭐 수능이나 네, 좀 정해진 거를 하면서 추가로 해야 음, 되니까, 독서 활동이나 여러 그렇지. 가지들이 좀 더 네. 부담인 거죠. 그렇죠. 또 그때 우리 민사고 토론대회는 민사고, 이 인문계열 아이들의 탑에, 예, 탑 아이들이 모여서 음, 행복하게, 음. 예, 그럴 때잖아요. 그 사교육이라고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국어 인증 점수를 요구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 KBS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 이걸 봐야 했죠.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시험들이 네, 되게 성인용 시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2급인가를 따야 예선을 음, 통과됐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 음, 보니까 그건 아나운서급이다. 중학생들이 어떻게 2급을 따느냐. 언론고시 하는 친구들도 힘들어 하는데. 네. 근데 근데 돌아보면은 애들이 사실 해내잖아, 그거를 네, 또. 국어인증 해냈잖아요. 시험으로 중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네, 좋은 사교육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좋았어요, 그때가. 음, 진짜 좋았고, 음, 그때가 이제 그 중학생들이 08, 09, 뭐 10 이럴 음, 때가 대치동 중학교에 가장 핫하고 아, 대청 중에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때.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중 08년 생기기 전에. 말씀하시면은 딱 네, 그 08년부터 이제 서울대 네, 정신혼술 그럼요. 5시간짜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네, 08부터 한 14년까지, 그러니까 서울대 정신혼술이 있을 때가 음, 이제 좀 민망하지만 전성기였다. 그럼요. 대치동에 논술학원에 음, 등록하려면 줄을 음, 거의 뭐 음, 1시간 이상. 음.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맛집에 줄 서는 것처럼 아, 대치동 논술은 줄을 서 있었죠. 음. 네, 근데 제가 어제 광주 저희 이제 배움터 갔다가 네, 설명회랑 이제 그 수업이랑 하고서 이제 오늘 낮에 올라왔는데, 어, 그 광주에 그 서울대 수시 통계 자료가 이제 나왔어요. 그 네, 지역의 통계를 잡더라고요.
근데, 네. 서울대 수시의 1단계 합격생이 이제 10명인데, 네. 최종 합격을 이제 1명을 한 거예요. 어, 아홉 명 그리고 떨어지고. 네, 그리고 7명이나 되는 직윤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수능 작년까지, 최저 때문에? 아니요, MMI 그러면. 때문에. 아, MMI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일반 전형? 1단계를, 일반 네, 전형? 네. 아니요, 직윤의 직윤 MMI가 도입된 MMI? 첫 아, 해니까 네네네. 그 아, 직격타에 네네. 맞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랑 좀 연결하면은, 사실 전년도까지는 직윤이면 그냥 내신 잘 챙기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직윤도 의대 가려면 MMI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근데 학생들의 표정이 좀 MMI를, 네, 다른 학생들은 오해를 하는데, 음, MMI가 결국 저는 독서잖아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기출 저도요. 문제들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소양들을 깔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예를 들어 뭐 연세대 수시 면접처럼 뭐 과탐을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독서를 베이스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약간 좀 그 한양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죠. MMI 제시문이나 문제를 실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음에도 아, 불구하고 의대 이렇게 앞에 이제 전제를 깔고 하니까 뭔가 음, 좀 의학적, 뭐 과학적, 수학적 이렇게들 많이 좀 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 과학, 아니면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의 그냥 인터뷰 버전, 음, 이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울대는 뭐 단적으로 수시에서의 MMI가 60분짜리, 그러니까 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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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생기부분은 20분에서 다섯 개 네, 방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음, 각각의 방마다 고유의 제시문들이 음, 굉장히 얼핏 보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제시문만 공개되어 있고 문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 뭐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뭐 큐 드럼 했을 때 적정 기술, 그럼 이 음, 친구들이 어떻게 삶이 바뀔까? 뭐 약간 상상력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또뭐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나은 의사결정일까에 대한 학생들의 좀 뭔가 내면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아, 취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논술학원 같은 데서 이게 지방은 어차피 직윤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예. 서울대 예 그랬을 때 MMI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음.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예 변별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1.0인 친구도 음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1단계가 뭐 안타깝네요 서류 점수가 좋다고 해서 MMI에서 뭐 음 어드밴티지를 갖고 다는 게 아니고 2단계 음 가는 순간 그냥 직유는 3배수, 그동안 일반 전형 2배수였잖아요. 그 아 친구들끼리 그냥 MMI로 경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음. 그 로스쿨 들어갈 때 우리가 리트 시험 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행시 볼 때 피셋 네, 예. 그거를 이제 진짜 일반고 나온 친구들이 잘 못해요. 예, 음, 순어 거기 연결이. 국어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쪽도 저는 좀 독서라고 네. 좀 보는 편인데, 그럼요. 독서예요, 예, 그것도. 결국 네. 독서인데 그 음,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한 음, 학생들은 그 시험 통과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명도계고에서 예전에 논술 수업할 때, 음, 어, 내신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친구인데, 결국 이제 정시로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갔는데, 행시 네. 재경직이 됐더라고요. 이 그렇죠. 친구가 네. 대치동에 이제 저희 말고 다른 논술학원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왔다가 네. 중간에 짬 나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 저 이렇게 모 학원을 지금 알바 중인데 발령 나기 어,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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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네. 그런 얘기하다가 어, 뭐 행시 뭐 얘기하고 하는데 그 음, 독서나 이제 논술 준비했던 부분들이 엄청 중요해요. 예 군대 네. 갔다 와서 오히려 더 네.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로스쿨 들어가면 음, LSAT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원장님. 음, 그것도 이제 대부분 뭐라고 얘기냐면 선배들이 음, 깊이 있는 책,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을 많이 읽어라. 음, 그 힘으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다. 단순히 영어, 법적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런 깊이 있는 독서를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리걸 마인드 자체가 사실 음, 법조문을 외우는 예전 패러다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의 요즘 뭐 50억 클럽,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음, 국민들의 사실 정서랑 좀 안 맞는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뭔가 좀 예전식의 어떤 판단들하고 음. 지금의 어떤 소통과 공감하고 좀 차이 음, 난다는 게 좀 분명히 드러나고, 뭐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민사고 뭐 관련된 얘기들 많이 이제 돌았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교과 반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수능 100%는 이제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지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좀 음.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 정시에서 직윤이 교과가 들어가더라도 뉴스에서 말하는 그 음, 인성 음, 문제 그거는 또 음, 관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입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음, 뭐 수능 100% 전형에서 그 학생의 인성적 문제까지는 대학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건 음,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음,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서울대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MMI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약간 인성 테스트 그렇죠. 같은 건데 실제로는 독서를 베이스해서 음, 얼마나 타인을 이해하고 근데 문제 음, 해결력이 있나 이렇게 보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서울대 일반 전형에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대돼서 이제 그렇죠. 지방에서 음, 교육 특구가 아닌 지역에서 전교 음, 1등을 하고 음, 지역 균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할 때도 MMI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독서가 안 돼 있다면 그 시험 음, 패스가 안 되고, 음, 이번에 모 지방에서 원장님이 체크를 해보니까 음, 10명이 1단계를 통과했는데 한 명만 최종 합격이 되었더라. 음, 9명은 떨어졌다. 이걸 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죠. 애초에 그 코치님이 제안해 주신 요 강의도, 네. 그래서 저는 출발을 그 MMI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좋아요. 왜냐면 초중고의 결말 자체가 이제 대학 입시일 거고, 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내신이나 좋은 수능을 숫자로 확보했다고 했을 때, 방금 네. 내신에서의 최고치는 1.0인데, 수능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점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럼요. 조금 네. 된 얘기인데, 예전에 수능 만점자 친구가 약간 어리버리하다가 그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 고대를 갔는데, 수능 네. 만점자가, 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정시 기회가 이제 생겼겠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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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에서 서울대에서도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연대의대를 갔죠. 근데 이 음, 친구도 수능 만점자인데 왜, 고대는 안 되고 서울대는 안 되고 음, 연대가 됐을까, 뭐 추적을 네. 해보면, 네. 뭐 고대에 만약에 논술 전형이면 논술을 못 쓴 거고, 면접 네. 전형이면 면접을 못 본 거고, 그 다음에 아, 서울대는 MMI에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연대는 이제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으니까 붙은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내신 아니면 이 친구가 1.0이나 과탐을 2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대요. 했대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변수까지를 감안해 보면 결국 네. 결승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딸이 중2니까 중2 밑으로의 네. 입시 변화 과정에서 미리 음. 좀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럼요. 네.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해서, 음,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만약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본다면, 네, 사실 뭐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에게 뭐 독서를 너무 깊게 하라는 게 무리일 수는 음, 있어요. 그렇지만 탑들은 변별은 거기서 나누어진다. 네. 결국 서울대 의대는 탑이기 때문에 음. MMI를 봤을 때 독서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게 그 중요하다. 내용들을, 세특에서도 조금 네. 감안했으면 하는 게, 일단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되는 첫 해고,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네. 생기부 자체만으로 뭔가를 어필해야 음, 되는데, 음, 근데 뭐 독서나 뭐 수상 실적 자체의 코너는 미반영인 상황이니까, 네, 결국 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 네, 안에다가 네. 자기한테 물어봐 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그렇죠. 약간 좀 요소들을 미끼나 있어야죠. 낚시나 네, 내지는 약간 요소요소에 배치를 좀 해놓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대치동 학교 글쓰기. 거기에서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셨죠. 정말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코치님 말씀하신 게, 제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음,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제가 강의를 원래 독서법 먼저 촬영을 하고, 네, 글쓰기를 나중에 촬영을 네, 했으니까, 네, 독서법,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순서로 안내를 드렸는데, 근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한 고1, 2 정도에서 세특을 좀 아는 친구면 음, 독서법을 그냥 듣는 게 맞고, 그런데 네, 이제 네, 중등 정도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하려면 네, 글쓰기를 먼저 그렇죠. 듣고 독서법을 들으면 네. 더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얘기. 독서는 우리가 그 알려드렸던 8권 리스트 말고도 음, 앞으로 더 음. 많은 거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수준으로. 네. 음, 근데 글쓰기는
당장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내신 시험이 이제 부활이 되고, 예,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은 중등은 어차피 그냥 예,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세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놓으면 참 쉽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세트 글쓰기가 최종 목적이 되면은 1500바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기재 최종 분량이 네. 한 5, 600자 정도 된다 치고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원고지 쓰기를 좀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보통 50자에서 100자 정도로 한 문장이 들어갈 텐데 네. 그 5, 600자를 한 4, 5개 꼭지 내지는 아이템을 가지고 음. 뭔가 좀 준비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예. 보통 봤을 때 디자인한다고 하잖아요. 글 예. 만들 때. 네. 약간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익힐 수 있으니까. 뒷골목 너무 좋은 것 용어로는 같아요. 설계한다는 표현을 아, 설계한다 그러죠. 설계한다 그러죠. 네. 네. 맞아요. 글쓰기가 정말 주옥 같은 강의였다고 우리 부산에 아. 계시는 네, 훈서원 씨가 네, 우리 여성 원장님 강의를 너무 좋다고 샤플방에서 굉장히 예, 강조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강의다.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조언 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네, 뭐뭐까지는 안 해도 된다 말씀들 되게 제가 강하게 드렸어요. 네, 네. 왜냐면 약간 옛날식 뭐 좋은 생기부, 옛날식 좀 유튜버 네. 분들 이렇게 저도 네, 가끔 네. 보면은 응, 저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안 되는 건데. 맞아. 맞아. 심지어는 뭐 논문, 소논문 뭐 이런 거는 지금은 기재 불가 사항인데. 그럼요. 불가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울고먹는 영화 제목인데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 그래서 그때 근데 얘기를 가지고 저는, 지금 거 연사 안 된다. 예. 저는 이제 원장님의 진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로 이제 정말 전국으로 아니면 대치동에도 자기가 대치동 출신 강사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가르친 학생들이 정말 최상위권이냐. 대치동에서 정말 인재들을 가르쳐 봤냐. 이 경험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 요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합격한 학생들의 뭐 자소서라든가 그런 거 보고 대충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직접 가르쳐 본 거랑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은 그런 경험이 많잖아. 과정까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제 뭐 수능 중심의 정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여전히 이제 수시 뭐 학종까지를 생각한다면 네. 저는 원래 학종이 과정을 보는 전형이 맞아요.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어떤 뭐 교과 그 내신의 흐름으로도 옛날 뭐 나이키니 우상향이니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지만 네. 세특이나 창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의 어떤 생각의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독서나 어떤 개념어 같은 데서 많이 드러나요. 그렇죠. 다르죠, 그게. 다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IB 교육과정과 사진 특목 자사에서 하는 수업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명문대 학종도 결국 같은 거를 평가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모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 참여 수업이고 토론 발표 수업이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흐름으로 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되는 거죠. 예. 와, 진짜 강의 보셨나 보다. 만인의 연인은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그럼요. 우리 원장님 뭐, 예, 다들 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민님은 예비 중일인데 글쓰기 수업부터 들었습니다. 완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자료도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우리 많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 공동구매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공동구매. 우리 그 샤플들이 네 공동은 아니지만 여하튼 추천을 해줘서 뭔가를 산다. 그게 뭐냐면요, 재본기를 사세요. 아, 뭐 필요하죠. 저희 자료가 너무 좋잖아요. 예, 뭐 원장님 자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보관이 안 되니까 다 재본기를 사셔가지고 다 책자로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치동에는 세원 출력 가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예쁘게 해주죠. 해주죠. 네. 대치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죠. 네. 예. 그런데 또 지방은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다 우리 그거 하고요. 뭐, 구멍 음, 펀치 사고, 바인더 사고, 지금 음, 아주 다들 가게를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네. 음. 칼라 프린트 기본이고요. 코팅기 있고, 아, 그건 샵이에요. 샵. 제가 너무 칼라 재밌어. 프린터로 그 연대 면접 문제 제가 네. 강의를 넣었었는데 그거 다 출력하다 보니까 네. 그 프린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 사진 자체가 그 사이즈가 그 A4 하나 가득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제가 50장을 출력을 했더니 어. 프린터한테 너무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제 무한 잉크 시스템이죠? 정품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 다른 뭐 좀 강한데 이렇게 맨날 손만 대면 기계 부숴먹고 막 이런 아니, 스타일이라 왜 그걸 가지고. 부셨어요? 왜? 어쩌다가. 아니, 아까 제가 카톡으로 가로 세로 여쭤봤잖아요. 근데 네, 인스타는 뭐 가로다 세로다 하셔서 가로 한 네, 3개 네, 찍어주는데 세로라고. 아, 뭔가 왜 하나 그래요, 해먹었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하셨나 보다. 그렇죠. 얘가 이제 롤링인 걸 모르고 네. 네, 그냥 뚝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과 음, 손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다 각자의 과목별 기능이. 그 세특 얘기할 때도 그 생각을 네,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 학생들 보면 특히 이제 뭐 자연계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학이 넘치는데 네, 상대적으로 뭐 영어 내지는 뭐 한국사 이런 거 할 때 네, 사실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중요하지 않을 수 음, 있겠지만 뭐 네, 기왕 한국사 할 거면은 네, 좀 더 뭐 우리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뭐 실학 얘기가 음, 됐든 음, 근현대의 어떤 의학의 도입 문제가 됐든 음, 조금만 음, 틀어도 관심 분야랑 충분히 엮어낼 수 음, 있으니까 그런 좀 네, 멋지 내지는 힌트를 좀 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책들도 원래 좀 그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네. 잘 보여주세요. 강의에서는 화면에 다시. 강의에서는 팩트 플리스 말씀드렸는데 사실 팩트 플리스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자매품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꼬리에 짝꿍책. 꼬리 네, 예, 예. 그래서 네, 네. 1학년 때 팩트 플리스 넣고 2학년 때 팩트 플리스 찾아서 넣고 이렇게 음, 해서 음, 음. 더 뭐 확장시키려면 제가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 많이 홍보해 드려가지고 네. 예, 과월호가 많이 소진이 됐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한정판이었는데. 근데 제가 봄호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벌써 네, 여름, 가을, 겨울호까지 해서 개간지니까. 네, 근데 네. 갈수록 더 좋아요, 내용이. 너무 그리고 좋아요. 네. 어제는 그 광주 학부모님이 이런 잡지 되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따져보면은 네. 음, 제가 홍보 잘 못한 잡지 중에 이제 저희 선배들 만드는 이제 역사비평이라고 있는데 네, 역사 비평. 네. 그렇게 이제 형들이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홍보해달래요? 아, 그래요? 유료 음, 광고입니까? 그 역사 네, 하면은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드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요즘 역사비평은 주제가 뭐 한국 주식시장의 기원 뭐 이런 거 오, 나와요. 오, 뭐 부동산 투기의 뭐 역사 네. 내지는 그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음, 책과 버전을 음, 한국에 적용을 해서 오, 일제시대는 어땠고 60년대는 어, 어땠고 이렇게 해서 네. 소장학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음, 하는 거를 음, 대학원생들 정도끼리만 이제 이너서클로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좀 심화 탐구 내지는 음, 세특에 참고할 만한 도서들을 음, 고민할 때 음, 월간이면 좀 부담이겠지만 개간 정도는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죠? 괜찮죠? 깨알같은 추가 홍보를 네. 여러분들 그 학교 글쓰기를 본 분들은 이번에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 근현대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그 서울대 후배세요. 원장님 후배인데 그 윤민혁 쌤이라고 저희 음. 연구소에서 윤민혁 네 한국사 강의하시거든요. 아, 예, 그래갖고 네 1편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했고 예. 이번에 오픈하는 강의가 근현대사에서 현대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네 서울대
제대로 역사 교육을 공부한 분이래 가지고 너무 잘해요, 강의를 갖다가.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윤민혁 한국사 두 번째 강의를 꼭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글쓰기 강의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왜 우리가 이 강의를 왜 만들었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그래서 제목은 이제 저희가 대치동 학교 글쓰기다. 대치동의 학교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직접 학생들이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예전만큼 그 글쓰기 경험이 많지 않은 객관적인 상황 하에서 학교는 드디어 학생들로 하여금 뭐뭐를 해와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쓰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주말에 월요일까지 해와라 그러면 또 학원에 들고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음, 학교에서 그냥 제한 시간을 걸고서 써라. 네. 그럼 이 친구들이 밑줄 용지 내지는 여백 내지는 원고지 등등등에 딱딱딱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제출하라는 글은 제출한 글의 용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해당 용도에 맞게 학생들이 뭔가 배경 지식이라든가 준비된 글쓰기 훈련이 좀 필요한데 지난번 코치님 말씀 듣고 제가 제 강의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활용법을 좀 고민해 봤더니 네. 중2, 중3 정도 친구들하고 빠르면 뭐 예비 중일 중1, 중등부 전체 과정에서 이런 글쓰기를 훈련해 놓으면 네. 특히 이제 특목고 갔을 때 내지는 이제 네. 고등의 사학종을 준비할 때 좀 더 원활한 학교 글쓰기가 가능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청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입학 그 전형의 좀 변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뭐 서술형, 논술형 관련된 부분들이 IB 교육 체제랑 만나게 되면서 네. 고교 학점제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교 학점제 이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여러 과목들에서 자기가 한 활동들을 등수나 점수 같은 숫자 말고 네. 글로 자기 과목을 이해할 줄 아는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그러니까 해당 과목을 이게 내가 이수했을 때 느낀 바 내지는 더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바를 그렇죠.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진로 역량에 맞게 길에 맞게 그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소수가 선택하기 때문에 9등급까지 상대평가도 아니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쉽게 평가가 될 것이고 거의 절대평가에 가까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죠. 예, 그 대신에 도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가치관이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전 ABCD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 네, 네. 조심스럽게 그 서울대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은 고등학교가 알아서 ABCD를 매겨라. 20%씩 그냥 뭐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대학에서 너네 고등학교의 ABCD를 판단하겠다. 이런 그럼요. 자신감이 다시 좀 있더라고요. 변환하죠. 변환하죠.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학교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설계라는 말을 하신 것처럼 글이 만일에 200자다, 300자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평가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매뉴얼 알면 예를 들어서 전자가 10점인데 요쪽은 2점, 요쪽은 3점 이렇게 구분되는 걸 미리 안다면 거기에 맞췄으면 적어도 감점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도 네. 좀 안타까운 사례가 서술형에서 25점 배점인데 네. 안 맞춘 거 4점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추리 과정을 다 인정을 못 받아서 감점이 네. 21점이 돼버리니까 졸지에 네. 수학이 3등급이 돼버린 학생이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 기준을 먼저 알고 어디가 몇 점인지 배점 기준을 안다면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런 스킬이 없는 애들은 중원고원 쓰게 된다면 결국은 선생님이 체크할 게 없는 거, 건더기가 없는 글이 된다고 할까? 그러면 다 감점당해서 쓰긴 썼는데 점수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국영수사과 뭐 사실 그 과목별 특징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고1 정도의 목차를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면
네. 물론 양식도 계속 바뀔 거고 평가 음, 기준도 유동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뭐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 그렇죠. 이런 양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음, 기획 설계를 음, 해서 제한된 음, 분량에 맞춰 놓을 거냐. 그래서 저는 네. 제 강의 순서는 독서 먼저 강의했고 도식으로 음, 나중에 했기 때문에 독서를 네.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이 양식에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독서법은 내용에 해당하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고 네. 글쓰기 같은 경우는 형식이나 어떤 틀에 해당하는 음, 부분들이니까 양쪽을 좀 넘나드는 이런 음.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인 앤 아웃이긴 하지만, 예, 음, 당장 적용하는 아웃을 먼저 써도 괜찮다. 아, 음, 그리고 독서는 더 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학교 글쓰기가 이제 수행평가 글쓰기와 세특 쓰기를 두 가지로 일단 나누셨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수행평가의 누적 결과물이 세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음,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지필 네. 50점, 뭐 수행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필이 40점, 뭐 음. 수행이 60점 이런 식으로 비중이 수익이 점점 교육마다 많아지죠. 예, 더 네, 다르기는 네. 한데, 음,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은 좀 어렵지만 학부모님들은 해당 수행평가가 전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 수행평가 준비를 한다고 치면은 네, 학원 일정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공부 일정이 있고 네, 수행평가는 한두 시간 이렇게 제한 시간을 정해서 딱 준비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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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많은 중상위권 내지는 극상위 친구들 중에도 자기가 좋아하거나 내지는 또 반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아,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약간 샘플들을 전략 좀 미스가 좀 나오네. 그렇죠. 어, 본인은 되게 피곤하고 뭔가 많이 어, 했고 뭐 딴짓도 안 음,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억울하겠다. 억울하죠. 어. 근데 조금 요령 어, 있는 친구들, 옛날 표현으로 요령이라고 많이 근데, 했는데, 네. 사실 그 요령이 아니라 전략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음, 중1 때, 보통 자유학기제 때 우리가 수행평가 같은 비슷한 활동을 많이 음, 하거든요. 음, 네. 그때 이거를 훈련이 된 애들은, 이거 치고 빠지는 걸 아는 거야. 딱 음,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단타로 딱 나오는 거. 이걸 아는데, 이거 안 해본 애들은 진짜 힘들거든. 왜냐하면 이거 끝이 안 보이는 일이니까, 이거는. 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잖아요. 수행평가 자체가. 그래서 중1 때가 참 중요하다. 아, 중1 때부터 이거 많이 해봐야 된다. 음. 예, 그거 어렵다, 그래서 뭐 어렵다. 저희도 이제 학원 워크북에도 많이 반영을 또 역으로 하고 있는 게, 네네네. 대부분의 학원 과제들이 살짝 보면은 또 과제를 위한 과제인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음, 암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네, 논술학원이기도 하니까 워크북에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이 있으면 네, 세 줄이면 세 줄을 쓰면 되는데 막 응, 10줄씩 쓰는 친구 있고 또 10줄이면은 10줄을 써야 되는데 꼴랑 2줄 써오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좀 해야죠. 우리가 맞아요. 왜 여기 10줄을 줬겠니? 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세 줄만 줬겠니? 압축해서 쓰라고. 사실 이런 소통조차도 중등 과정에서는 뭐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음, 우리 얘기잖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우리가 그 얘기 음, 100번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는 음, 거야. 이 사람은 왜 줄을 10줄을 주는지. 그러면 음, 10줄에 뭔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음. 예. 그걸 눈치를 채는 놈과 눈치 없이 그냥 에잇 하고 그냥 뜩 대충 쓰는 애들하고는 이건 기본 자세부터 안 돼 있다는 거지. 아, 특히 제가 음, 그 글쓰기 강의에서 후반부에 좀 강의했던 네, 거는 아까 코트님도 그 말씀 해주셨는데 3학년 1학기 과목들이 진로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내신 네. 등급으로는 상대평가 뭐 1등급의 판정이 안 돼요. 음, 근데 음,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어디에 있냐면 뭐 음, 정보 과목이 됐든 아니면 고전 윤리 과목이 됐든 본인의 음. 내신 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과목일지라도 네. 획득 분량은 같아요. 아, 그리고 획득 분량은. 생기부의 출력본이 됐든 화면본이 됐든 네, 굉장히 공정하게 그 중요하다는 수원, 수투, 미적만큼이나 네, 기술 과정이 됐든 뭐 근현대사가 네, 됐든 쓸 수 있는 양이 네. 같거든요. 그렇죠. 동일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깨알같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은 굉장히 네, 생기부 전체의 균형도 맞아 보이고 이 친구는 응, 좀 얕게 공부하고 뭐 이런 응,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되게 우직한 스타일이고 맞아. 이런 좀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본다면, 음, 얘는 모든 과목을 충실히 하는구나. 음, 그리고 또 자기가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 음, 호기심이 있구나. 음, 얘는 융합형 인재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음, 어떤 아이들이 정말 영수 중심으로 아니면 뭐 수학, 과학 중심으로만 메꿔 놓는다면 얘는 음. 약간 얍삽해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어, 어. 그쵸. 예, 그거는 그 좋지 않다. 글쓰기 연습을 조금만 학생들이 하면은 이게 네. 응용이나 활용 방법들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아, 저는 요번에 좀 느낀 건데, 대치동학교들 특유의 이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들이 좀 네. 넘쳤거든요. 그렇죠. 넘치는 부분들을 좀 제한된 내지는 줄어든 글자 수에 압축하다 보니까 네. 너무 뭐 약간 좀 그 경찰청 사람들 느낌으로 좀 취조하는 느낌으로 아, 뭐뭐 했음밖에 나오는 아, 있는데 아, 그 아. 중간중간에 본인이 조금 더 추가했다거나 내지는 더 확장시켰던 부분들을 동아리 선생님이든 특히 자율진로 이쪽은 담임 선생님하고도 협의가 좀 음, 가능하니까 음,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충분히 네. 자기 활동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 그런 아. 내용들이 글 속에서도 좀 담기면 좋겠다. 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음, 생기부에서 음, 창의적 체험 활동, 그렇죠. 예. 자동봉진에 해당하는 거, 그 얘기를 음,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언급이 된 거는 면접을 볼 때 질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약간은 우리가 미끼를 좀 던지는 거잖아요. 나 음, 이런 거 했다. 음, 그래야지 면접관이 딱 그거를 잡아서 질문할 음, 수 있으니까. 근데 음, 너무 다이소처럼 너저분하게 하면 재미없고 음,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이 음, 아이의 그 개성,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창체에도 마찬가지고 음, 특히 우리 세특은 그냥 세특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그냥 수행평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음,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게 세특으로 가는 거고 세특은 또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보다 더 중요시 보이니까 특히 명문대일수록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억을 해서 우리 원장님이 써주신 게 첫 번째가 수행평가와 세특쓰기 총론을 했고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 과목의 세특을 또 여러분 쭉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체에서 자동봉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말 예시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는지 요대로만 하면 되지 않아요, 원장님? 어?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랬구나. 네, 솔직히는 너무 욕심을 네. 많이 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 근데 음, 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네, 학생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코치님이 라방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교실 뒤에 있는 양식 사진 찍어 올 때 네, 반드시 네, 두 네. 장 이상 찍어라. 저는 그게 더 그렇죠. 인상적이었어요. 네. 꿀팁이죠. 네, 왜냐면 양식 자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순간, 아우, 이거 애들이 너무 흔들림 뻔뻔하네. 찍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그래요. 음, 그런데 원장님, 지금 우리 훈서원 씨가 강의에서 주요 음. 과목 말고 나머지 과목을 언급해 주셔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어,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같은 원리인데, 네. 뭐, 내신의 단위 수로는 뭐 4단위 과목하고 2단위 과목이 같겠습니까? 많은. 근데 그렇죠. 네. 세트만큼은 4단위든 아, 1단위든 1500바이트를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타 어, 과목에서 더 충실한 세특이 어, 차별 내지는 비교 우위가 될 수 네, 있겠다. 국영수 세특은 네, 과학 뭐 물화생지 세특은 다 열심히 쓰죠. 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기타 과목이라 일컬어지는 영역에서는 네. 소홀히 하는 학생도 많고 내지는 음, 좀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전교 음. 1등인데 뭐 체육 한 줄 써주시고 뭐 이런 거 좀 더 민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강의가 음, 초등들이 들으면 좋은 게 우리 민님이 지금 중1 되는 학부모인데 음, 실제 사례와 실제 학교의 폼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음, 어디에도 없는 강의가 음, 확실했습니다. 과목별로 글로 경험을 녹여서 확장 심화를 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라고.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2를 거치면서 스스로 전략적으로 수행평가. 이거 수행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서울대에서 뽑는 인재가 딱 워딩이 있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는 그 아이의 모든 그 기록이 생기부에 있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한 번 더 다시 들으셔라. 네. 사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여러 번 들으니 이해가 됐다. 4번 들으셨대요. 사독. 조금 쉽게 하면 안 돼요, 원장님? 다음 강의는? 제가 19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고집 세시구나. 고집이라기보다는 뭐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중간에 네. 얘기를 하라고 해요. 제가 네. 꽂히면 네. 말이 막 빠바바박 이제 빠른 편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이제 네. 0.75배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맨날 만나는 초상위권 학생들도 좋지만, 다음 강의는 우리 중2 딸을 위한 강의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면 되게 대중적으로 좋을 것 같아. 어때요? 딸이 이제 사춘기다 보니 제가 네. 이제 그 수업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네. 학원을 끊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딸이죠? 그렇죠. 그죠? 아빠들은 진짜 그렇더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그 딸이 거치대를 새로 갖다 줬거든요. 네. 딸이 막 그러면 핀잔 줘요. 아유, 아빠는 이딴 것도 못하냐고. 서브웨이 주문도 못한다고 아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시죠? 그래서 뭐 아빠가 서브웨이 주문 못하면 딸이 해줘야지 그러면 삐지고. 원장님 은근 사랑쟁이야, 보면. 그거 되게 좋아하죠, 그런 거 보면. 좋아하죠. 너무 웃긴다. 제가 그때 딸 선물 챙겨줬는데 갖다 줬어요? 예. 좋아했어요? 그럼요. 너무 다행이네요. 하나는 또 제가 쓰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원장님이 쓰세요? 제가 필통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 네.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쓰는 게 더 좋은 게 딱 3개 들어가거든요. 원장님 만약에 필그가 많으면 뚱뚱이 써야 돼요. 있어요. 예. 뚱뚱이도 있어요? 예. 우리 원장님은 딸 바보 원장님이고 아들 바보 원장님인데, 원장님 카카오톡, 카톡에 워딩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제 거요? 네. 뭐였죠? 아빠보다 나은 인생인가?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 뭉클한 거야. 원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녀분들을 사랑하는지. 원장님의 인생도 이렇게 훌륭한데, 나보다 더 잘 살아라.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워딩을 썼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들 마음은 다 그렇다고. 그렇죠. 본인도 그렇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세대 얘기도 네. 요즘 뭐 저출산 관련해서 통계들 많이 나오고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나쁜 버전으로는 라떼는 말이지가 되고 좋은 버전으로는 좀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생각하는 이런 거. 예를 들어 제가 뭐 독서 특강하다가 그 의대 MMI 수업인데 이제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막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 아는 애 하나도 없죠, 당연히. 전교 1등이고 내신은 1.0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해가지고 3%인데 미국은 4.75%다. 그럼 이 정도 격차면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느냐. 1년 전에는 우리가 0.25%였는데 지금 3%니까 몇 배 늘어난 거냐. 산수도 못 돼가지고 12배 못 맞추고 막 생쇼를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그 미디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필터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디서 좀 들어봤고 자기가 본 개념이 또 이제 등장할 때 하고 늘 새롭고 나는 관심 없는 분야라고 이제 벽을 칠 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애초에 초반에 독서법 제안 주셔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음.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읽기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럼요. 리딩이 그렇게 먼저죠. 예. 네. 그럼 우리 독서 얘기 한번 좀 해볼까 봐요. 예. 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치동 일타학원 독서 수준이라고 제가 서브타이틀을 달았고요. 네. 팩트풀리스 아픔이 길이 되려면 다시 책으로 작별하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착각,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뭐 이상한 정상가족, 서 리뷰 오브 북스, 뭐 2022 고모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물론 강의에서는 또 추가되는 또 책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여하튼 원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 특히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세로 책을 읽는 게 가장 이 아이한테 유익한지 저는 그냥 유익면을 어떤 얘기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독서가 내가 뭐 책을 많이 읽었다 허세 떠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독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초육에서 중1 올라오는 과정을 좀 잘만 넘기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육에서 중1.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예비 중1이라고 부르는 그 음, 음, 과정만 좀 잘 넘기면 중학교 때 여러 이제 실존적 고민들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음, 저는 멋있게 실존이라고 음, 하고 안 음, 좋게는 이제 사춘기의 이제 음, 절정 내지는 이제 예. 자기의 자아 내지는 뭐 진로 내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겠죠. 같은 근데 거죠. 네, 네. 제가 선정한 책들이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중2, 중3 정도가 보는 책들이에요. 요게 지금 예. 중2, 그리고 중3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초등맘들이 어렵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같은 경우 저는 지난주에 중3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음, 중3. 네. 근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빌 게이츠가 기후 전문가가 아닌데 음. 왜 이 책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어,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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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는 제일 탄소 발자국이 큰 사람 아니냐. 전용기 어, 몰고 다니는 사람이. 그럼. 지는 근데, 다 하면서. 근데 또 반론 제기하는 선생님 얘기도 좀 그럴듯한 게 예, 아무리 기후 전문가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네, 듣보다. 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애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중요하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슈가 되죠. 네. 음.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두 번, 세 번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어, 우리나라에는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 원전 관련된 걸로 많이 이 책이 회자됐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뭐 조선일보에서는 거봐라, 빌 게이츠도 원자력 하자 그랬다. 아, 그래서 친원전의 논거로 이제 가져다 쓰고, 또 음, 한겨레 경향에서는 아니다, 잘 읽어보면은 그게 기존의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소위 이제 음, 소형 모듈형 원전이기 때문에 음. 탈원전에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아, 논란을 벌였었는데 음,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원전 더 하자는 얘기 같니? 아니면 다른 대안 찾자는 얘기 같니? 근데 음. 애들은 오히려 딴 데 꽂혔더라고요. 어디에? 빌 게이츠가 전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화석연료 내지는 석유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는데 그 네. 비율을 어떻게 드냐 하면은 어, 콜라 1리터보다 휘발유 1리터가 싸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당장 이제 편의점에서 한번 사보자. 네, 500ml짜리 음료수들이 보통 1,500원, 2,000원 할 텐데 길 네. 가다가 주유소 한번 잘 봐봐라. 아, 휘발유 뭐 1,580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아, 테니까 음, 우리도 이럴 정도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갤런당 했을 때 얼마라고 환산할 수 있을까 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재밌다. 예, 친구들이 충분히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더해가지고 아, 해결 아,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음,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제일 좋죠. 자기 얘기들을 네, 좀 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버전을 좀 낮추면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과학의 달 특집이라고 해서 네, 환경이나 기후 문제들을 초등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슈는 좀 비슷해요. 뭐 초등 4, 5, 6, 음, 중1, 2, 3 다룬 이슈는 비슷한데 음, 선정 음. 도서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만요, 원장님. 자, 여러분. 학교는 4월이 과학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치동 학원은 패션처럼 좀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3월에 과학을 이슈로 수업을 하면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정말 인 클래스룸이죠. 교실에서 과학에 대한 글쓰기를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거. 과학 그래서 토론도 우리는 하고 뭐 네, 우리는 항상 앞서갑니다. 패션이 왜 보통 앞서가잖아요. 예, 밀라노에서 앞서가는 것처럼 대치동 학원가는 앞서간다. 3월이 과학이다. 주제는 예, 오늘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요. 아, 민망합니다. 뭘 민망해요. 데뷔하는 건데. 저도 건전하게 뭐 한 학기 선행 내지는 한 달 선행 내지는 굉장히 교과 연계성 강조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하죠. 4월, 5월에 그 민주주의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관련된 네, 네. 책들도 좀 인권이나 민주주의 많이 선정을 그럼요. 해서 다른 학원 선정 도서보다 저희가 교과 연계성이 좀 강할 거예요. 아니 뭐 5월 항쟁, 6월 항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서 미리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치동 학원에 특히 독서 학원은 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마 다른 데에서 잘 뭐 안 하는 것 같아. 우린 이렇다. 네. 그래서 선정 도서를 학년별로 그 난이도 생각을 하실 거면 네. 뭐 디스콜도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그 수업 그 계획서들 다 오픈하거든요. 선정 도서도 다 네네. 오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 학년에 맞는 그 선정 도서들은 네. 뭐 졸저 이제 대치동 초등 독서법이나 이런 책들도 있지만 그냥 홈페이지로 실시간 확인하시는 게 예를 들면 그 코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3월 선정 도서 하는데 네. 작년 제가 너무 민망한 거 건드렸나요, 원장님? 왜냐면 선생님들이랑 회의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작년까지 했던 책이 조금 그 뭐 아이폰 뭐 8 뭐 이런 거예요. 좀 책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아이폰 8이 웬 말이냐 새 책으로 바꿔야 된다 막 제가 작가를 했더니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챗 GPT여야 된다. 그렇지 그거 해야지. 챗 GPT 해야지. 지금 메타버스 갔어요, 원장님. 네, 중학생들 대상으로 챗 GPT를 당장 다룬 책은 없으니까 일단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언어 이런 쪽 책을 좀 찾아달라 했는데 네네. 참 많이 서치를 해도 한 중1까지는 책이 많아요. 근데 중2, 중3은 성인 도서 시장이랑 겹치기도 하니까 조금 책들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 VV라고 해서 이제 그 볼륨과 벨로시티와 이제 버라이어티 이게 빅데이터의 큰 특징들인데 그거는 제가 책에 강의하다가 언급했을 때 이제 서가명강 시리즈라고 네네네네.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 이 책이 벌써 이제 30권 가까이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조금 가성비가 좀 안 좋긴 한데 분량에 비해서 책값이 좀 비싸긴 한데 시리즈물 전체를 홈피에서 볼 수가 있고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는 서울대 교수님도 강의여가지고 그 시리즈에서도 분야별로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 것들 보면 그렇죠. 네. 옛날에는 대치동 논술대회 상 타면 저희가 문상중을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저런 것도 별로 의미가 이제 없어. 요즘은 사실은 이런 논술 같은 거는 학교 대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개인이 그 탐구 보고서 만들어서 그걸 세특에 기록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수상 기록 자체가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단 미인정이라고 하죠. 미기재도 있고 미인정도 있잖아요, 생기부에. 근데 그래서 논술대회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작년에 겪었는데 그 언니가 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동생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쓰기 대회, 논술 대회에서 학교에서 이제 우연히 상을 탔는데, 선생님 제가 이쪽에 재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2 때 이제 휴강 기간 거치고 중3 때 이제 외고 목표를 또 만들어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땡땡 외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잘 됐네요. 너무 뭐 의대 하는 상황이니까 뭐 외고 얘기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아니죠. 귀담아서 잘 안 들으시는데 저는 뭐 다양성 차원에서나 그럼요. 여전히 요번 뭐 통계로 보시면은 외고들 입시 실적 좋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정시는 이제
이과 친구들의 이제 문과 침공이 약간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물론 뭐, 네. 대응책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수시는 네. 그래도 저는 외고가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아직도. 이번에 원장님 그 음, 외고랑 이제 앞으로 국제고 뭐 음, 통합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외고에서 그 전문교과 외국어 72단위 중에서 좀 음, 자유롭게 해서 예, 음, 국제학을 좀 들을 수 있게 예, 이렇게 음, 변화되는 게 이제 그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음. 지금 명도계고나 이런 명도 대의를 수업하신다 그랬나요? 어디 예, 수업하신다 예. 그랬죠? 방금 그런데 예. 말씀, 네, 네, 기억력도 예. 있어가지고. 그런데 원장님 내 사랑하잖아.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 수업은 아직 안 하시나요? 국제고등학교. 공립들은 저희가 가기 좀 어렵고, 아, 약간 그쵸. 문턱이 예. 좀 높고, 다만 이제, 밖에서 이제 뭐 논의들은 좀 있는데, 어, 음, 사실 외고들이 굉장히 요즘 적극적이에요. 학교 네. 전체의 어떤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음, 서바이벌이죠. 그 외고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외고에서 전문교과 외국어 수업을 좀 줄이고, 뭐, 이래서 음, 뭐, 국제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아니, 음, 이과 과목 같은 것들을 같이 들으면 저는 경쟁이 음, 훨씬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예, 음, 그래서 특히 경영 경제나 법 쪽으로 갈 학생들은 음, 반드시 외고를 가라. 음, 훨씬 좋다. 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물론 뭐, 좋은 외고요. 외고도 공립과 사립이 너무 음, 섞여 있어가지고, 네, 음. 일반고보다 못한 공립들이 또 은근히 또 있죠. 예, 뭐, 예전에 특정한 학교를 제일 말하는 건 좋았던 아니고요. 그 독서 리스트들이 대원외고 입학 전 과제로 나왔던 필독서 음, 리스트. 아, 아, 좋죠. 전설의. 좋죠. 네, 그리고 한영외고가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으로 음, 선정하는 음, 책들. 그리고 네, 잘 그런 안 것들도 알려져 있는데, 좋죠. 하나고의 이제 원서 독서. 음, 어, 음. 이런 그러면 부분들, 원장님, 다음에는요, 음, 제가 원장님한테 왜 다음에 강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아, 말씀드렸을 때, 저는 예, 지금 말한 부분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외고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기 음, 전에 중3들한테 주는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것도 좋아요. 국제중, 그 대원국제중 어, 학생들한테 주는 리스트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예, 좋거든요. 네, 음, 그래서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뭐, 음, 요런 리스트 중심으로 독서 음, 강의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엄청 고퀄이고. 아, 네. 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라이브 때 원장님들한테 약속을 잡아야지 원장님이, 음, 외면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또 너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불쑥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뭐, 아시죠? 기밀사항이라 고민입니다. 아이, 근데 다 알아요. 그거 뭐. 영업비밀이라. 아유. 네, 음, 복짓기. 네. 음, 복짓기 하는 거죠. 네. 음. 아, 원장님 그리고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요. 벌써 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그 독서 책들의 신간들이 또 나와요. 네네네. 그리고 독서 강의에서 제가 특별히 그 저자들한테 좀 포커스 많이 맞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네네. 김승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책을 쓰실 음. 때는 이제 고려대에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으로 이제 옮겨 음. 오셨죠. 그리고 네네. 그 천안함 생존자를 연구한 뭐 음. 미래 피해자들은 이겼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뭐 예전 책이 너무 좀 이렇게 뭐 좌편향이다 이런 학부모님도 또 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뭐 희생자나 사회적 약자를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 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네. 그럼 또 반대로 뭐 천안함 생존자 음. 장병들에 대한 연구 이거는 또 반대로도 해석이 좀 가능한 거라서 네네네. 그런 좀 이렇게 이데올로기 문제에 앞서서 음. 소위 이제 음. 뭐 사회 역학이나 음. 보건의료 이런 쪽으로 음. 초점을 맞추시면은 저는 네. 이분 글이 되게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뭔가가 좀 어, 있어요. 글 네네. 자체로도. 그래서 그렇게 좀 책들을 더 보시면 너무 좋겠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거, 우리 샤밀리들은 음, 다 가립니다. 그리고 음, 원장님께서 이제 인류 애적으로, 그 다음에 음, 소외계층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듣습니다. 그거 너무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음. 벌써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니까 기대하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 CNA 논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음. 항상 그 도서 리스트, CNA에서 추천하는 책들 리스트가 항상 올라가 있죠.
일단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는 책들을 한 달 전에 다 올려놓고 네, 있고요. 네, 네. 그 그리고 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네. 예, 그리고 음, 동영상으로도 이제 저희 선정도서 안내 음, 드리는 부분들 공개 유튜브 다 올려놓고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약간 네. 트렌디하게 학년 흐름을 보시거나 네. 내지는 바로 윗학년에서 뭘 하나 이런 걸 보실 때 그것도 뭐, 음, 우리가 모니터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네. 초1을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새롭게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초1부터 한 중3까지 해서 한 9개 음, 학년 정도가 매주 한 권씩을 읽는다 생각을 음. 하시면 그리고 또 1년에 하나는, 하죠. 이번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음, 이제 지금 초등들은 완전히 다른 입시를 치르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독서가 더 영향력이 많아진다. 음, 예. 음, 그 초등교육 전반에 걸쳐서 문해력 부분들이 이제 EBS 버전이 아니라 교육부 버전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교과에서 읽기, 쓰기 교육,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 많이 언급하고 음, 있고, 또 음, 코로나 관련된 좀 시의성도 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저학년 친구들이 그 마스크 벗고 나서 서로 얼굴 표정을 파악을 잘 네. 못한다는 뭐 씁쓸한 얘기들도 좀 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학년의 네. 독서랑 또 말하기, 또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초등 1, 2, 3학년 학생들은 어찌 보면 3년 내내 코로나를 겪은 친구들이기 음, 때문에 음, 정상적으로 그 언어, 포스키즈를 제대로 못 배웠다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듣기는 제대로 네. 가르치다. 듣기에, 그러니까 리스닝에. 실시간으로 토론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네. 뭔가 순발력 있게, 저 질문이 뭘 요구하는 건지를 몰라서 약간 음, 꿈뻑꿈뻑하는 이런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요즘 마스크 이제 슬슬 벗기 시작하니까 네. 학생들 얼굴 표정 보면서 알아듣는다, 네. 못 알아듣는다 이런 판단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네. 때는 못 느꼈던, 이 친구가 지금 못 알아듣고 그렇죠. 있다. 내지는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아, 이런 아. 거에 민감하게 또 생각을 하나는 하더라고요. 말할 때 상대의 눈과 입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력이 음, 올라가는데 워낙 음, 마스크를 가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그냥 듣는 양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자 보니까 해석량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요것도 다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음, 이제, 마스크 벗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 청취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과정이다. 필요하다. 지나가면 제가 된다. 오늘 꼭 질문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동 얘기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요? 긴급히 제가 목동은 목동 저학년 예, 수업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4월 달에 8반 깔기로 했습니다. 4월에 목동에 우리 네, CNA가, 그게 배움터가 예, 초등 저학년을 8발을 오픈한다고요? 네네. 뭐 이렇게 한복이 훅 줘요. 제가 그 코치님 뵐 때마다 목동 얘기 나오면 막 정말 어,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네. 4월에 오픈한다고? 예, 예. 그래서 에, 3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학년별 그 대기분들한테 안내 문자 나가서, 그럼 아직까지 대기 안 한 친구들이 지금 대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쭉쭉 돕니다. 예, 그럼 예, 예. 여러분들 빨리 목동에 1학년부터 수업 있어요? 요번에 2학년 가는데요. 2학년. 예, 그럼 예, 2학년부터 수업이 있대요. 예, 요번 2학년. 로로밤님은 세상에 2년 대기 중이래. 원장이 나빠! 나빠! 근데 이 경우는 아마 그 시간을 특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몇몇 아, 시간은 정말 안 빠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이럴 아, 경우에는 대기 요일이나 요걸 좀 바꿔보시는 것도 네. 좀 그러면 유용할 것 같아요. 초2부터 이제 목동에서 수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대기하셔가지고 좋은 음, 수업 들으시기 바라고 혹시 음, 학원을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또 다 리스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음, 되고 음. 광명이 없나 봐요, 배움터가. 있습니다. 광명에도 있고, 뭐, 이때는데요? 네, 상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광명에 있대요. 근데 목동에 라이딩을 왜 하나요? 광명에 다니면 되지. 목동분들 광명, 대치로 오시더라고요. 강사는 오히려 대치 강사가 목동을 가는데, 왜 예, 오시냐 그랬더니, 애들 예. 때문에 대치로 온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대치도 분위기를 마포는 느끼고 제가, 싶은가 보다. 마포는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표 초대라. 시간표가 적대. 예, 예. 여기 원장님이 이제 다둥이 아빠셔가지고, 아, 예.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여 원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오너 원장님께서 정말 보너스 많이 줘야 되지 않아요? 너무 제가 그런 말씀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 타이밍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난 진짜 느끼는 거야. 나한테도 줘야 되지 않아? 나는 왜 안 준다 그래? 나 CNA 홍보대사 아니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줘요. 돈 필요 없으니까. 아니, 그 오너 원장님 나 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하잖아. 특히 원장님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방송 나올 때마다 난리들이잖아. CNA가 자리가 없다. 드려야 됩니다. 코치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콘서트가 아니라서. 네, 또 꼭 전해주세요. 오너 원장님한테. 대치 중이도 대기가 있나요? 그건 뭐 원장님 모르지 않아? 알아요? 제가 하는 반이 하나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대기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령 씨 연락해 보세요. 있나 봐요. 네. 자, 그럼 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인사 좀 해주시고요. 저는 마무리 져서 나중에 그 인사하시고 위에 X표 누르고 나가시면 돼요, 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보시고요. 네, 또 새로운 강의 잘 준비해서 5월에는 또, 우리 그런 시크릿 강의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아이고, 우리 원장님 늦은 시간에, 거치대도 또 부셔가지고 또 따님한테 혼나고. 우리 남편들이 다 그렇죠, 뭐, 어떻게 오늘 강의가 굉장히 값졌죠, 여러분들. 좋았죠. 네. 특히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이제 교육특구를 제외하고, 서울을 제외하고 특히, 우리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그러니까 지방의 전교육이란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의대를 가려면 MMI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독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인문학적 요소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잘 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 다음에,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봉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매력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충실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생기부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는 특히 세특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랬을 때 평가자의 의도, 그다음에 문제를 항상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생이 우등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유료 강의 같았다고요? 저희 항상 그렇죠, 뭐. 저희 항상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샤론코치 강의를 온라인 강의, 유료 강의를 뭘 듣느냐. 무료 강의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또 저는 칭찬으로도 듣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우리 유료 강의는 또 무료 강의에 또, 수만 배의 또, 정말 많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거. 우리 샤플들이 또 많이 아는 내용들이죠. 네. LJY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윤에서 서울대에 썼는데 MMR에 떨어졌다는 게 놀랍네요. 의대 같은 경우는 이러합니다. 네, 보통 직윤에서 수능 최저 등급 못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의대에서는 또 MMR까지 해야 된다는 거. 네. 샤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늘 발전적인 모습. 샤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많이 드리잖아요. 네. 유료 강의는 엄청난 디테일과 세크릿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집 중이고, 내일은 특히 우리가 3월 1일이니까, 내일 아마 여러분 등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카드 결제를 월 초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8일까지만 제가 굿즈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꼭 이렇게, 찬찬히 보시고, 등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핫하게 우리 여성원 원장님을 또 만나 뵀었죠. 제가 이번에 특히 신규 강의하는 분들을 다 모시고 싶은데,
엄태욱쌤 같은 경우는 신규 강의는 없지만 이번에 개설돼 있는데 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합니다. 다른 분들 다 합니다. 네. 코치님 무료 강의는 다른 채널 유료 강의, 다른 채널 유료 강의보다 더 좋을걸요, 아마. 저 다른 채널 유료 강의 제가 한번 들어보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데도 많더라고요. 네. 우리 샤플들, 네, 함께라 든든하고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동지죠, 뭐. 동지. 자, 우리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은 또 연휴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내일 오전에는 잠깐 드라이브 갔다가,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요 내용은요, 다시 또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로도 다시 바로 올리라고 제가 김 감독한테 부탁을 해 놓을게요. 예,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 또 만나요. 네. 내일 밤에, 라방 있습니다. 네. 그쵸. 엄태우생 강의 어떤 것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예, 독해력 특강이요. 독해력을 듣고 수능 특강으로 가시는 게 더 맞아요. 네, 그렇게 들으시고 여성어 원장님도 글쓰기를 먼저 들으시고 독서를 가시고요. 네, 한국사 1을 먼저 듣고 2를 듣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